자, 오늘도 집합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쪽 할 차례야? 30쪽의 유형 5번이죠? 예. 자, 일단 유형 5번은 몸풀이로 187번 집합 A는 마이너스 1령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4. 집합 B는 2하고 마이너스 A 플러스 3하고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하고 각각 원소가 3개씩 있는데요. 교집합이 마이너스 1하고 2래요. A와 B의 교집합이 마이너스 1하고 2래. 그러면 여기에도 마이너스 1과 2가 있어야 되고 여기도 마이너스 1과 2가 있어야 되니까 얘는 무조건 2가 돼야 되겠다. 그치? 그렇지? 그래서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4는 무조건 2가 돼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러면서 집합 A는 마이너스 1, 0, 2인 거야.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A 값을 구해서 여기다 대입해 갖고요. 교집합이 얘가 나오는 B가 어떻게 되는지 찾아보면 되겠지? 그래서 얘 풀면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6은 0이니까 A 플러스 3 곱하기 A 마이너스 2는 0이어서 일단 첫 번째 A는 마이너스 3일 수가 있겠다. 그치? A가 마이너스 3일 때 B는 어떻게 돼요? 2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6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9 플러스 3 마이너스 3이 돼서 9가 되니까 얘네들의 교집합이 마이너스 1과 2가 나올 수가 없겠다. 그치? 그럼 두 번째 A는 2인 경우에 집합 B는 A에다 2 집어넣으면 2하고 2 집어넣으면 1하고 2 집어넣으면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얘네들의 교집합이 2하고 마이너스 1 2하고 마이너스 1 조건을 맞게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자 얘네 하나만 풀어봐도 될 것 같은데 니네가 좀 이따 고생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볼 거는 우리 집합의 연산을 할 때요. 첫 번째는 집합의 연산 정의로 풀었고 두 번째 벤 다이어그램으로 풀었잖아요. 그죠? 이쪽은 집합의 연산을 하는 단원이라고 얘기를 했어. 집합의 연산. 그래서 집합의 연산은 첫 번째 뭘로 했다? 연산 정의. 그리고 두 번째는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풀었어요. 교집합이 뭐가 되는지, 합집합이 뭐가 되는지 이런 거 벤 다이어그램으로 풀었는데 오늘 보는 거 연산 성질과 연산 법칙으로 풀기. 일단 여러분이 연산 성질이 있거든. 집합의 연산 성질이요. 우리 셀에 7개가 적혀 있는데 그걸 일단 다 외워 주셔야 됩니다. 어디 있냐면 한 장, 두 장 앞으로 가보면 26쪽에 위에 보면요. 집합의 연산 성질이라고 해서 1번 A와 A의 합집합은 A고 A와 A의 교집합도 A가 됩니다. 당연하겠지. 같은 집합을 합하거나 공통부분을 구하면 똑같이 A가 나올 거야.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A랑 공집합의 공통부분은 없지. 공통부분이 공집합이 나오겠지. 그죠? 그리고 A와 공집합을 합하면 A가 되겠다. 세 번째는 A와 전체 집합의 교집합은 A가 될 거고 A와 전체 집합의 합집합은 전체 집합이 될 거야. 여러분이 머릿속에 이해를 하시면서 외워줘야 돼요. 네 번째는 U의 여집합은요 공집합이 되고요 공집합의 여집합은
U가 된다는 거야. 예. 그리고 다섯 번째는 A의 여집합을 구하며 자기 자신으로 되돌아와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A와 A의 여집합을 합하면 U가 되고 A와 A의 여집합의 공통 부분은 없겠지? 이거 여러분이 그림으로 그려보거나 하면서 이해하고 외워주셔야 돼요. 그리고 7번은 차집합의 성질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A 차집합 B를요 A와 B의 여집합의 교집합으로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7줄을 집합의 연산 성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외워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집합의 연산 법칙. 집합의 연산 법칙은 사실 앞쪽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앞쪽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교환 법칙. 우리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중에서도요 교환 법칙이 되는 애들이 있죠. 야, A 더하기 B하고 B 더하기 A는 같잖아. A 빼기 B하고 B 빼기 A는 같지 않지? 그래서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건 더하기하고 곱하기가 교환 법칙이 성립해. 마찬가지로 집합의 연산 법칙 중에서도요 합집합이 교환 가능하고 교집합도 교환이 가능합니다. 근데 차집합은 안 돼, 너.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결합 법칙. 결합 법칙은 뭐냐면 동일한 연산자를 두 번 쓸 때 앞에 거 먼저 더하나 뒤에 거 먼저 더하나 결과가 똑같아지지? 우리가 쓰던 연산자 중에서는요 더하기하고 곱하기가 결합 법칙이 됐어요. 얘는요 요거나 요거나 얘도 똑같이 나와. 합집합도 마찬가지로 앞에 걸 먼저 합하나 뒤에 걸 먼저 합하나 똑같이 나오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거 결합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분배 법칙이야. 우리 그 사칙 연산에서는요 분배 법칙이 성립하는 게 이런 거. A 곱하기 B 더하기 C는 A 곱하기 B, A 곱하기 C. 덧셈에 대한 곱셈의 분배 법칙이 성립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A 합집합, B 교집합 C는 얘를 나눠주는 거야. A 합집합 B, A 합집합 C. 그런 다음에 여기 있던 연산자로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뀌어 있어도요. A 교집합, B 합집합 C라고 돼 있으면 얘를 나눠주는 거지. A 교집합 B, A 교집합 C. 그런 다음에 요 연산자로 마무리해서 이렇게 연산을 해도 되는 걸 이걸 분배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분배 법칙을 거꾸로도 많이 사용하거든. 분배 법칙을 거꾸로 갈 때는 분배 법칙이라고 하기보다는요 그 공통인수를 묶는다 그러는데 요걸 묶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 요 부분을 묶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연결을 해줘. 거꾸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예. 근데 추세가 옛날에는 선생님이 중학교 때는 나 이거 중학교 때 배웠거든. 이거 엄청 선생님한테 저 터득하면서 배웠어. 예? 나도 고등학교 때 배웠나? 기억이 잘 안 나네. 자, 그런데 최근에는요. 예. 연산 정리하고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해결하기를 추천하는 추세예요. 그래서 요렇게 푸는 문제의 양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옛날엔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 부분이. 근데
여기는 이렇게 푸는 게 문제 안 나와 있다. 예, 여기 한번 보면은요. 유형 몇 번 나갈 차례야 우리가. 6번 나갈 차례잖아. 그죠? 그래서 6번, 7번 이렇게 유형 2개만 나와 있어요. 연산성질 연산 법칙으로 푸는 게. 예. 그래서 6번, 7번만 이걸로 보는데 일단 6번만 좀 보도록 할게요. 예. 유형 6번 보자. 예. 근데 6번 그 보면서 좀 이따 선생님이 이거 외웠는지 물어볼 거야 이거. 6줄, 7줄, 13줄. 예. 연습자에 깔끔하게 정리해서 외워주시도록 하세요. 물어보긴 뭐 시험 한번 보지 뭐. 네. 자, 일단 191번. 자, 191번에 보니까 1번. U에서 A의 여집합을 빼면 얘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해결이 되잖아. 우리 전체 집합 U가 있고 여기가 A면 여기가 A의 여집합이 있어. 그치? U에서 이걸 빼고 나면 A가 나와야 되는데 거기 B라고 돼 있어서 틀렸어. 야, U에서 A의 여집합을 빼면 A가 남는 거지, 그죠? 그리고 두 번째, A와 A의 여집합의 교집합은 공집합이다. 이거 맞지? 여기 연산성질에 딱 나와 있는 거냐? 어딨냐? 여기 있지. 연산성질에서 외워줘야 되는 거죠. A하고 A의 여집합은요, 겹치는 부분이 없으니까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는 거다. 2번이 맞고요. 3번 전체 집합 U가 A와 B에 포함된다. 무슨 소리야? 얘가 이쪽으로 포함돼야 되지. 그래서 전체 집합의 모든 집합이 포함되죠. 그리고 4번 A가 U의 여집합에 포함되는데 얘는 공집합이잖아. 어떻게 A가 공집합에 포함되겠습니까? 그죠? 일반적으로 성립하는 성질이 아니지. 예. 그리고 5번째 자 U하고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은 B의 여집합이 돼야 되는데 얘가 돼야 되는 게 A가 된다고 해서 틀린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맞는 걸 이렇게 찾아낼 수 있겠는데 자 일단 여기까지 선생님 시간 좀 줄 테니까 유형 5번, 6번 풀어봐 주시도록 하세요. 10분 정도면 다 풀 거야. 7문제 7문제 다 풀어놓고요. 그리고 뭐까지? 그 다음은 194번 194번 보니까 A 교집합 B가 A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또 외워줘야 할 게 있네. 뭐냐면 A가 B에 포함되면 우리 그림을요 이렇게 그릴 수 있잖아. 그죠? 근데 선생님은요 집합에서는 이런 벤 다이어그램도 잘 사용합니다.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요만큼을 A, 요만큼을 B라고 표현을 하면은요 A가 B에 포함되는 그림을 그릴 수 있지. 그죠? 그러면 요거는 A의 여집합, 요거는 B의 여집합. 요 그림도 많이 사용을 해요. 예. 자, 근데 이렇게 그려놓으면 A가 B에 포함된다고 똑같은 조건이요. A와 B의 교집합이 뭐가 돼? A가 B에 포함되면 교집합이 뭐가 되니 있어요? A의 여집합의 차집합이 B의 여집합. 아니 A랑 B랑 교집합이 뭐가 되냐고 얘는. A요. A가 돼. 이거 뭐. 제가 생각했어요. 두 번째 A와 B의 합집합은 뭐가 되니 있어요? A와 B의 합집합은 B가 됩니다. B가 되겠지. 세 번째 A에서 B를 빼면 어떻게 될까? B를 빼면은 남는 게 없죠? 네. 예. 공집합이 되죠. 그리고 네 번째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은요 거꾸로 B의 여집합이 A의 여집합에 포함되는 관계가 되겠지. 그랬을 때 이거 5가지를요 동치라고 부르기도 해요. 서로 똑같은 조건이야. 얘가 성립하면 나머지 다 성립해. 얘가 성립하면 나머지 다 성립해. 얘가 성립해도 나머지 다 성립해서요. 이 5가지 조건은 똑같은 조건이 되겠습니다. 알았지? 예.
자, 그래서 거기 보면은요, A 교집합 B가 A라고 돼 있잖아. A 교집합 B가 A라고 돼 있으니까요. 이 조건이 다 성립하는 거야. 지금 이 문제에서. 자, 1번 맞아서 풀렸어. A와 B의 합집합은 B다. 당연히 맞지. 이 상황이 되는 거니까. 예, 그리고 2번. B의 여집합이 A의 여집합이 포함된다. 당연히 맞다고요. 외워갖고 있어야 된다고, 이 5가지 조건. 그 다음에 3번. A의 여집합하고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은 B의 여집합이 된다. 얘네들의 교집합은 B의 여집합이 되는 게 맞죠? 그래서 3번도 맞고요. 그리고 4번은 A에서 B를 뺀 게 공집합이 된다. 얘도 맞지? A에서 B를 빼버리면 남는 게 없잖아. 5번만 틀리겠네. 5번은 뭐라고 돼 있는 거야? B하고 A의 여집합이 교집합이 공집합이라고 돼 있는데요. B하고 A의 여집합의 공통 부분은 존재하죠. 요만큼 존재하는 거잖아. 그래서 5번만 틀린 게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 5가지는요. 이 그림을 그려서 외워주려고 노력을 하시도록 하고요. 이걸 선생님이 선형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다른 선생님들 중에 쓰는 선생님이 아마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되게 편해요. 이렇게 써봐요. 예, 자, 그리고 195번. 195번 보면 A의 여집합이 B의 여집합에 포함된다고 돼 있어. 그죠? 그럼 그림을 그려. 저 선형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여기를 A의 여집합, 여기를 B의 여집합이라고 그러면 A의 여집합이 B의 여집합에 포함되는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지? 그러면 요만큼이 A가 되고요. 요만큼이 B가 되니까 얘네들에 관해서 물어보는 걸 연산하기가 편합니다. 예, 이 그림은 이렇게 그리는 것보다 이렇게 그려놔야 따지기가 훨씬 편해. 그래서 선형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서 따지도록 하세요. 자, 그런 다음에 1번. 나머지 4과 다르다나. 1번. A와 B의 합집합 뭐야? 얘네들이 합하면 A가 되는 거지. 그치? 2번. A 교, A 합 B. 얘는 또 안 썼는데요. 얘는 흡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또 왜 이렇게 많아? 흡수 법칙. 흡수 법칙은 뭐냐면 연산자가 하나는 교집합이고 하나는 합집합인데 A가 2번 나오잖아? 그럼 A가 되는 성질이 있습니다. 자, 또 A 합 A 교 B. 연산자가 둘이 반대로 돼 있어야 돼. 그리고 A가 2번 나오면 A가 되는 성질이 있어요. 얘는요,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게 A고 이게 B야. 자, A는 여기하고 여기잖아. A하고 B 합집합은 여기잖아. 걔네들의 교집합은요, 공통된 부분이니까 A가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지? 얘도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데 A는 요거 2칸을 얘기를 해요. A 교 B는 여기를 얘기를 하는데 걔를 합하면 당연히 여기가 되는 거. A가 되는 걸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 외워놓도록 하세요. 연산자가 반대인데 A가 2번 나오면 A라고 얘기해요. 연산자가 이렇게 반대로 돼 있는데 A가 2번 나오면 A가 되는 거. 이걸 흡수 법칙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예. 자, 그래서 이것도 A고. 세 번째, A 교집합 B, 합집합 A. 이건 그냥 B잖아. 그냥 흡수 법칙에 의해서 연산자가 반대로 돼 있는데 얘는 B가 2번 나오니까 B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틀린 게 되겠다. 예, 이렇게 따져주시면 되겠네요. 자, 뒤로 넘어가 봅니다. 그 다음은 집합의 연산과 집합의 개수라고 돼 있네요. 자, 198번. 자, 198번은 전체 집합 U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1, 2, 3. 이거의 세 부분 집합 A, B, X에 대해서
A는 마이너스 2, 0, B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이렇게 되는데 B 빼기 A가 X랑 합하면 X가 되고 A와 X의 합도 X가 된대요. 자, 얘는 어떤 두 개를 합집합했는데 얘네 둘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거 둘 중에 하나가 다른 거에 포함되는 거야. 합집합은 둘 중에 더 큰 게 답을 이루게 되는 거지. 지금 얘는요. B 빼기 A라는 집합이 X에 포함될 때 일어나는 현상이지. 얘도 A가 X에 포함될 때 합집합의 X가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 얘는 두 개가 의미하는 바는 B 빼기 A가 X에 포함돼. A도 X에 포함돼. 이런 뜻이 되겠어? 야, 근데 우리 A하고 B를 보면요. 얘가 A고 B면 B 빼기 A는 여기를 뜻하는 거고 A는 여기를 뜻하는 건데 얘도 X에 포함되고 A도 X에 포함된다는 건 합집합이 X에 포함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얘네 둘은요 A와 B의 합집합이 X에 포함돼야 된다 뜻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A와 B를 합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인데 얘가 X에 포함돼야 되는 것이 X는요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인데요 얘네 4개를 포함해야 되잖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을 포함하는 U의 부분 집합은 몇 개? 4개가 있겠다. 그지? 예, 이렇게 풀어보시면 예, 되겠습니다. 예. 비슷한 문제 어떤 걸 하나 더 풀어볼까? 이 문제가 좀 많아갖고 203번을 하나 풀어볼게. 203번. 자, 203번을 보면 예. 전체 집합 U는 1, 2, 3, 4, 5, 6, 7이야. 그런데 집합 A는 2,4, 집합 B는 1, 2, 3, 6이에요. A하고 X를 합하면 X가 되고 B 빼기 A랑 X의 교집합은 1,6이래. 이거를 만족하는 집합 X를 구하래요. 그럼 집합 X는 이거의 부분 집합인데 이 조건을 이용해서요. 뭘 포함하는지를 알 수 있겠지. 뭘 포함하지 않는지. 일단 A와 X의 합집합이 X가 된다는 거. A가 X에 포함된다는 뜻이 되겠다. 그죠? 그리고 B 빼기 A를 구해보면 B에서 A를 제외하고 나면 136이 돼서 얘랑 X의 교집합이 16이 돼야 되겠다. 그죠? 그리고 A가 X에 포함된다니까 2하고 4는 X에 포함되는 거야. 그러면 이걸 보고 X는 무조건 2하고 4는 갖고 있어야 되는 거지? 자, 요걸 보고 X랑 얘를 교집합하면 16이 나오니까 2하고 6도 갖고 있어야 되잖아, X는. 그지? 근데 얘랑 교집합에서 3이 안 나왔다라는 건요. X는 3이 있으면 안 돼? X는 3이 있으면 안 된다. 뭐야? 그럼 다 나왔네, 그지? X는 얘의 부분 집합인데요. 1, 2, 4, 6은 갖고 3은 갖고 있지 말아야 돼. 그럼 집합 X가 될 수 있는 건 역시 2의 제곱이 4가지밖에 없겠지? 그렇지? 예. 저번에 배운 거하고 합쳐서 이렇게 풀어보는 문제들이 나와 있네요. 예, 이번에도 10번 내릴 테니까 딱 풀어보시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드모르간의 법칙. 드모르간이라는 아저씨가 한 건가?
그 아저씨하고 모르간 아저씨하고 합친 걸까? 예. 한 해에 논문을 같이 내면은요 어떤 법칙이에요? 두 사람이 이름이 같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근데 드모르간이 한 사람인지 두 사람인지 잘 모르겠네. 드모르간 한 사람 같지? 자, 드모르간의 법칙은 뭘 얘기를 하냐면요. A와 B의 합집합의 여집합을 구하여라. 그럼 얘는요. 이 여집합 기호가 마이너스처럼 반대로 바꿔서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만들어주는 걸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얘를 쓸 때 만약에 A-B라는 게 있어. 이거 여집합하라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는요 차집합은 반대로 바꿀 게 없거든. 근데 우리 차집합의 성질 배운 거 있지. 교집합과 여집합을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 그랬잖아. 차집합은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바꿔준 다음에 반대로 A의 여집합, 합집합 B. 드모르간의 법칙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다. 예. 차집합은 반대로 바꿀 게 없으니까 이렇게 교집합, 여집합으로 바꿔서 드모르간의 법칙을 써줘야 됩니다. 예. 자, 드모르간의 법칙은 이런 것이지요. 예. 자, 그런데 거기에 뭘 풀라 그랬어? 205번에 보니까. 자, 205번의 문제 보니까 전체 집합 U는 1부터 얼마까지야? 9까지. 집합 A는 1357이야. 집합 B는 1467이에요. 그럴 때 A 합집합 B 합집합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의 여집합 이 집합을 구하라고 돼 있네요. 일단 복잡하게 돼 있는데 얘를 드모르간의 법칙을 써서 다 반대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얘는 A 합집합 B의 합집합에 반대로 하니까 얘가 되는 거지. 그러면 A와 B의 합집합과 A와 B의 교집합을 합하래. 뭐야? 야, 이렇게 있으면 A와 B의 합집합은 요거 세 칸을 얘기하고 교집합은 여기를 얘기를 하는데 그거 합하면 당연히 A 합집합 B가 되겠지. 그죠? 요 세 칸과 여기를 합하라는 거잖아. 그럼 A 합집합 B가 될 테니까 얘는 간단히 정리를 해보니까 둘의 합집합 1, 3, 4, 5, 6, 10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소의 개수 몇 개? 6개가 되겠네. 그렇게 구해주면 되는 법칙이에요. 자, 206번 잠깐 볼까요? 206번. 자, 206번은 그 선생님이 저걸로 풀라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풀라는 문제였는데 집합 U가 1부터 8까지야. 그런데 A차 B는 1, 8 A 교 B는 2, 4 그 다음에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이 3호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얘는 드모르간의 법칙을 떠나서 선생님이 외워주라고 말씀드렸던 데지. 뭐냐면 이렇게 전체 집합이 있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는 여기는 당연히 A 교 B고 여기는 뭐라고? 여기는 A 차 B도 되고 A 교 B도 된다. 여기도 B 차 A도 되고 A 교 B도 된다. 요 바깥은 합집합의 여집합인데 얘도 A 교 B로 표현할 수 있다. 뭐 네 군데가 다 A 교 B야? 그게 아니죠. 여기는 A 교 B인데 여기는 B가 아닌 쪽이라고 그죠? 물론 차집합의 성질을 써서 그렇기도 하고요. 여기는요 A가 아닌 쪽, 얘는 둘 다 아닌 쪽.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 표현 다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럼 여기에 A 차 B 여기 1, 8이 들어가는데 A 교 B에 2, 4가 들어가는 이 바깥쪽에 3, 5가 들어가는 그럼 남는 거
7하고 얼마야? 1, 2, 3, 4, 5, 6, 7이 안 들어가네. 여기 6, 7이 들어가야겠지? 그래서 이렇게 채워넣어서 풀면 된다고요. 그럼 집합 P는 뭐가 되는 거야? 2, 4, 6, 7이 되겠다. 그지? 그래서 얘는 이걸 외워서 이렇게 채워넣도록 하세요. 예, 이렇게 외워서 채워넣고 풀면 되겠네요. 자, 208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8번. 자, 208번 문제 보니까 얘랑 항상 같은 집합 A 빼기 B에서 A 빼기 C를 빼래요. 이거하고 같은 집합을 찾으래. 그럼 얘는 집합의 연산 성질과 연산 법칙을 이용해서 간단히 하러 가보겠습니다. 얘는 A 교 B의 여집합, 얘는 A 교 C의 여집합, 또 교집합과 여집합으로 바꿔주는 거야. 차집합은. 예. 그런 다음에 이걸 드모르간의 법칙을 써서요. A 교 B여 교 반대로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어. 그런 다음에 분배 법칙을 써서요. 얘를요. 얘한테 한번 나눠주고 얘한테 한번 나눠주려고. 요거를 A 교집합 B의 여집합과 교집합을요. A 여집합한테 나눠주고 그 다음에 A 교집합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을 C한테도 한번 나눠주고 그런 다음에 얘를요. 요거의 연결, 요거를 이렇게 해줄 수가 있겠다. 예. 그런 다음에 교집합은 뭐가 성립해? 교환법칙, 결합법칙이 다 성립하잖아. 그래서 일단 얘네들이 바꿔왔고요. A, 교, A의 여, 교, B의 여. 얘는 뭐 건드릴 게 없네. A, 교, B, 여, 교, C. 그대로 둬요. 근데 얘가 뭐야? A와 A의 여집합의 교집합은 공집합이 되는 거잖아. 공집합하고 B의 여집합은 교집합이 요것도 공집합이 되겠지? 그래서 공집합하고 얘를 합하니까 얘는 A 교 B 여 교 C 이걸 찾아주면 똑같은 게 되겠다. 근데 밑에 어디 있어 얘가? 얘가 일단 안 보인다. 근데 얘도요 또 드모르간의 결합법칙을 써서요. 얘네들이 풀어서 자리 바꿔주면 A 교 C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바꿔줄 수 있고요. 한 번 더 교집합 여집합을 차집합으로 바꿔주면요. A 교집합 C에서 B를 빼주는 걸로 5번에 있는 결과를 뽑아낼 수 있겠다. 그죠? 이게 아까 설명했던 집합의 연산 법칙을 이용해서 풀어주는 거야. 여기서 다시 나오긴 하네. 연산성질 연산 법칙을 풀어주는 거네. 요 한 문제 정도 이렇게 풀어봐요. 연산 법칙 활용하는 거. 자, 뒤로 넘겨보면 어떤 문제 하나 더 풀까? 네. 자, 여기는 해설도 좀 참조하시면서 풀어야 돼요. 211번 하나 더 풀게요. 211번은 선생님이 간단하게 풀 수 있어서 거기 보니까 A차 B가 공집합이다. A 합집합 B의 여집합 교집합 A 여집합 합집합 B 얘와 항상 같은 집합을 찾으래요. 예. 그런데 차집합이 공집합이라는 건 뭐랑 똑같다고요? 얘는 A 차집합 B가 공집합이 된다는 건 A가 B에 포함된다는 뜻이야. A의 여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된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얘를 간단히 하면 되겠네요. 여기서 이게 뭐가 돼? 여집합하고 B를 합하면 A의 여집합과 B를 합하면 전체 집합이 되겠지. 그래서 그리고 전체 집합하고 어떤 집합은요 공통되는 부분을 찾으면 전체 집합은 모든 걸 포함하니까 공통되는 부분이 얘가 되겠다. 그래서 얘는요 간단히 하면 얘가 되겠네요. 거기 답이 있나? 있겠지 뭐. 2번에 답이 있지? 이런 식으로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예.
212번 하나 더 풀어볼까? 여기 공간이 될래나? 예, 한 문제만 더 보죠. 212번. 자, 212번에 보면 전체 집합 이유는 1, 2, 3, 4, 5. 자, 다음을 만족시키는 집합 A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여라. 예. 조건과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합집합은 1, 2, 3, 5다. 자, 그런 다음에 조건과 B 빼기 A의 여집합과 교집합 A, 교, B, 여는 1이 돼야 됩니다. 자, 이걸 만족할 때 집합 A를 구하라는 거였어요? 집합 A를 구하라는 거예요. 야, 여기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어, 그죠? 그런데 여기는요, 교집합과 여집합을요, 이렇게 바꿔줄 수 있잖아, 그지? 그럼 얘는 어디야? A에서 A 교비를 빼주면 A에서 A 교비를 빼주면 여기를 빼주는 거니까 요것만 남겠지, 그지?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에서요, 얘가 나타내는 부분은 여기가 될 거야, 그지? 그리고 이쪽은 B에서 A를 빼면 요 부분이지, 요 부분. 그치? 근데 그거의 여집합이라고 돼 있으니까 요 부분을 제외한 요 부분이 되겠다. 그거하고의 교집합이래요. 야, 얘하고 얘의 교집합은 여기지? 그래서 얘는 A 차 B를 나타내는 건데 A 차 B에 1이 들어갔다는 거야. 그럼 얘는 여기에 1이 들어가는 상황이 되는 거지? 그리고 얘는 어딘데, 여기는?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합집합은요? A의 여집합하고 B의 여집합의 합집합은 여기가 되는 거 아니야? 잠깐만. 야, 지금 A의 여집합하고 B의 여집합의 합집합은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잖아, 얘는. 반대로 바꿔서 좀 얘가 되니까 교집합의 여집합에 1, 2, 3, 5가 들어간다는 소리지, 그지? 그러면 1, 여기에 2, 3, 5가 들어가. 근데 전체 집합이 1, 2, 3, 4, 5니까 4가 빠져 있어서 여기 4가 들어가야겠다, 그지? 지금 이 문제는 집합 A를 구하라는 거니까 집합 A는 2하고 4가 들어가겠습니다. 2, 3, 5가요. 여기 들어갈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야. 아무튼 A 얘는 안 들어간다. 예,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좀 복잡하네 문제가. 선생님 근데 지금 푸는 걸 보면요, 연산법칙도 쓰고 벤 다이어그램도 썼어. 예, 여러분이 한 문제를 풀 때요, 연산법칙이나 벤 다이어그램 하나만으로 풀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섞어서 사용을 하실 수 있어야 되겠네요. 그래, 여기까지 딱 풀어봐야 돼. 10분만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은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나와 있네요. 자, 213번부터 보면 거기에 이렇게 집합이 3개가 나와 있는데 X, Y, Z인데 이 부분을 표현을 해보라고 돼 있어요. 얘는 집합 X에서 뭘 빼면 될 것 같은데요. 뭘 빼면 될까? 요걸 빼면 되지, 요걸. 그렇지? X에서 빼기. 요 부분을 뭐라고 나타내는데 Y 빼기 Z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그죠? 그래서 얘를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얘가 바로 있네. 4번에. 그죠?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된 걸 찾아주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 건 좀 어렵기도 하네. 214번은 그래도 여러분이 찾아봐요. 자, 215번은 거꾸로
B 빼기 A와 B 빼기 C의 합집합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해보렵니다. 그러면 얘는 보통 3개면 이렇게 A, B, C 하고 전체 집합 표기한 다음에 B 빼기 A는 어디야? B 빼기 A는 B에서 A를 뺀 부분은 B에서 A를 빼면 요거 두 칸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 B 빼기 C는 B에서 요걸 빼니까 요 두 칸을 얘기를 하는 걸 거야. 그제야? 그런 다음에 걔는 합하래요. 그러면 이거하고 이걸 합하면 요 부분을 나타낸다고 해줄 수가 있겠지. 그지? 예, 벤 다이어그램 풀 때는요. 보통 왼쪽 걸 요거로 오른쪽 걸 요거로 표기한 다음에 얘네들을 교집합하거나 합집합하거나 사집합해서 색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를 이것도 색칠하고 이것도 색칠해서 따지려면은요 힘들어요. 선생님처럼 이거에 해당하는 칸을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고 요거에 해당하는 칸을 이렇게 체크 표시를 해서 합하면 어떻게 될지를 색칠해 주시기가 좋겠네. 그래서 이렇게 해주니까 거기 그림 중에 몇 번이 되는 거야? 4번 그림이 되겠다. 그치? 예, 그렇게 풀어봐 주시면 되는 문제. 자, 그 다음은 배수와 약수의 집합. 일단 배수에서는 교집합이 나와. 야, 배수의 교집합은 뭐야? 공통된 배수가 나와서요. 공배수의 집합이 돼요. 그렇지? 약수도 마찬가지야. 약수의 교집합은요. 공통된 약수의 집합이니까 공약수의 집합이 되겠어요. 그래서 배수나 약수를 표현한 다음에 교집합을 구하라 그러면요. 공배수를 구하거나 공약수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근데 특히 얘가 배수의 집합에서요. 요런 게 성립해요. AK를 X바 X는 K의 배수라고 정의를 하면 X바 X를 K의 배수라고 정의를 할게요. 그럼 얘는 A2 교 A3 하면 배수인데 교집합이면 뭐가 돼? 공배수가 되는 거지. 2의 배수와 3의 배수의 공배수는요 6의 배수가 되겠다. 그죠? 근데 잠깐만 이거 먼저 하는 게 아니라 A2 교 A4부터 2의 배수하고 4의 배수의 공배수는 2의 배수 4의 배수 헐 2의 배수하고 4의 배수의 공배수 4의 배수가 되겠지 당연히. 그죠? 예. 2의 배수와 4의 배수의 합집합은 2의 배수가 되겠지. 합해보면 적어보면 바로 나올 텐데 머릿속으로 이렇게 따져보면 얘는 2, 4, 6, 8 얘는 4, 8 교집합은 4, 8이 되잖아. 그죠? 예. 2, 4, 6, 8 4, 8 합집합은 2, 4, 6, 8이 될 테니까 A2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얘네들이 배수 관계일 때는요 교집합도 합집합도 깔끔하게 하나로 나와. 그런데 2의 배수와 3의 배수의 교집합을 구하라 그러면 공배수의 집합이 될 거야. 그래서 교집합은 보통 무조건 간단하게 나와요. 그런데 2의 배수와 3의 배수의 합집합을 구하라 그러면 한 번에 표기하기가 힘들어요. 2의 배수하고 3의 배수 합하라 그러면 한 문자로 표현하기가 힘들다고. 예. 그래서 요런 게 간단하게 정리가 되고 합집합은 간단하게 정리가 안 되니까 되도록 피하는 게 좋아요. 예. 자, 그래서 여기 216번에 보면은요. 216번. 자, 216번에 보면 전체 집합 U가 1부터 100까지래. 자, 그런데 AK가 X바 X는 K의 배수라고 돼 있어요. 자연수인 배수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 3, 4, 6 A3
교집합 A4, A6의 이거의 개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얘들아 얘는 피해줘야 된다 그랬지 선생님이. 얘네들이 배수가 아닌 합집합은요 간단하게 표현이 안 돼. 얘네들이 배수 관계면 간단하게 표현이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피하려면 어떻게? 분배 법칙을 써서요. 일단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러면 A3의 교집합을 A4에게 A3의 교집합을 A6에게 이렇게 나눠주고 나서 여기 있던 합집합을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네. 그러면은요 야 3의 배수 4의 배수 교집합은 간단하게 무조건 나타난다 그랬지. 공배수니까 3의 배수와 4의 배수의 공배수는 12의 배수 될 거 아니야. 3의 배수하고 6의 배수의 공배수는 3, 6, 9, 6, 12 얘가 되겠지 교집합은. 그래서 그거를 합하면 되는데요 12의 배수하고 6의 배수를 합하면 어떻게 돼? 12, 24, 6, 12, 18, 24 합치면 당연히 A6이 되겠다. 그래서 얘를 한꺼번에 처리하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분배해서 처리를 해주니까 얘는 6의 배수의 집합임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럼 6의 배수는요. 100 이하의 6의 배수는 1 곱하기 6부터 2 곱하기 6을 지나고 16 곱하기 6까지 16개가 있겠다. 그치? 100 이하의 6의 배수는 16개가 있겠지? 그래서 풀어주시면 되겠네. 자, 218번 하나 풀어볼까? 아니면 217번은 똑같으니까. 자, 218번은 거기 뭐라고 돼 있어? 218번에 보니까 약수의 집합이야. 그럼 18의 약수 교집합, 24의 약수 교집합, 30의 약수. 야, 약수는 교집합은 늘 간단하게 나타나는 거잖아. 그죠? 약수의 교집합은 뭐가 돼? 약수의 교집합 공약수가 되지. 공통된 약수.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요 18과 24와 30의 공약수를 구하라는 뜻이 되겠어. 그럼 우리 18하고 24하고 30의 공약수 어떻게 돼? 6으로 나눠 떨어지네. 3, 4, 5. 얘는요 6의 약수의 집합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의 교집합은요 1, 2, 3, 6이라고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어요. 예. 배수든 약수든 교집합이 간단하게 나타나는 거야. 공배수가 되거나 공약수가 되거나. 그래서 여기 있는 게 아닌 건 4번이네. 그죠? 예,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를 넘겨보면은요, 그 방정식 또는 부등식의 해 집합의 연산이 나와 있는데, 이건 좀 이따 하자. 이거는 5분만 줄게. 후딱 풀어봐. 220번 보면 얘는 조밀한 무한집합이었어. 그지요? 거기 안에 있는 게 모든 실수라 조밀한 무한집합이에요. 집합 A를 보니까 x가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4 곱하기 x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집합 A는 몇부터 몇까지야? 마이너스 1부터 4까지가 되겠지. 마이너스 1부터 4까지가 되겠네. 그 다음에 집합 B는 x가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데 PQ를 구하라는 문제인데요. A하고 B의 교집합은 2부터 4까지가 나와야 되고 A하고 B의 합집합은 마이너스 1부터 5까지가 나와야 되는데요. 그럼 집합 P는 어떻게 생겼을까? 교집합이 2부터 4까지니까 그지? 요렇게. 그리고 합집합이 5까지 나와야 되니까 집합 B가 이렇게 생기면 교집합은 2부터 4까지
합집합은 마이너스 1부터 5까지가 나오겠지? 그래서 이 집합 B는요. 요렇게 되겠지, 그죠? 집합 B가 2부터 4까지인가? 2부터 5까지. 집합 B가 2부터 5까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걸 전개해서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0이 될 테니까 P는 마이너스 7, Q는 10이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겠어요? 맞춰서 이렇게 풀어보는 문제였네요. 자, 여기 문제는 다 같은 스타일로 그렇게 조밀한 무한집합이라 여러분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잘 따져보면 되는 문제네요. 자, 224번 하나 더 볼까요? 224번. 저희 224번 보면 집합 A는 x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2가 0보다 크다.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4 곱하기 x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잖아. 그럼 얘는 마이너스 3과 플러스 4의 양쪽인 거지, 그세요? 그런 다음에 집합 B는 뭐 똑같은 스타일이네. x바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b가 0보다 작거나 같다래. 그런데 얘네들의 합집합은 전체 집합이 돼야 되고 실수 전체 집합이 돼야 되고 얘네들의 교집합은 x가 4부터 6까지가 돼야 된대. 4부터 6까지. 그럼 교집합이 4부터 6까지가 나오려면요 여기를 포함해야 되고 이쪽에는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되잖아. 근데 합하면 전체가 나와야 되니까 딱 B가 이렇게 생겨야겠다. 그치? 그러니까 합집합은 전체 실수가 나오고요. 교집합은 여기만 나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집합 B는요. 집합 B는 어떻게 나와야 돼? X가 몇부터 몇까지? 3부터 6까지가 나와야 되니까 x-3 곱하기 x-6이 0보다 작거나 같다. 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18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야 되겠다. 그죠? 그러면 얘랑 똑같아야 되니까 a는 얼마? 마구 b는 마이너스 18이 돼요. 얘랑 똑같이 나오겠지? 이렇게 맞춰서 풀어보면 틀렸니? 뭐이씨 내가 못 틀었는데. 마이너스 3이야? 얘 마이너스 3이구나. 이거 플러스 그세요? 여기 마이너스 3인가? 여기 마이너스 18이네. 그세요? 그럼 A는 마이너스 3, B는 플러스 18이구나. 그세? 맞지? 그래서 둘이 더하면 15가 되겠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거는요, 새로운 집합의 연산이야. 일반 연산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일반 연산은요, 연산을 새롭게 만든 겁니다. 새롭게 알고 있는 연산으로 새롭게 만든 건데 보통 이게 많이 나와요. A 세모 B는 A차 B와 B차 A의 합집합. 이게 일반 현상으로 많이 나와요. A차 B와 B차 A의 합집합. 얘는 어느 부분이냐면 A차 B, B차 A의 합합. 이 부분과 이 부분의 합집합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거 대칭 차집합이라고 불러요. 야, 일반 연산이 대칭 차집합이라는 뜻이 아니야. 일반 연산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대칭 차집합 연산이에요. 새로운 연산을 정리를 하는데 그걸 대칭 차집합을 많이 정리를 해준다고. 근데 보통 얘는 이렇게 풀지 말고요. 얘를 연산하는 게 훨씬 편해요. 보통 연산할 때. 야,
A와 B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빼도 똑같이 여기가 나오잖아. 그치? 얘하고 얘는 똑같은 대칭 사집합인데 얘가 이렇게 되더라도 여러분이 연산할 때 이렇게 바꿔서 연산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바꿔서 연산하는 게 좋게 돼요. 자, 거기 나온 문제를 한번 보면은요. 225번. 225번 보면 A, B를 A차 B와 B차 A의 합집합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죠? 그래서 밑에 5개 연산을 해봐야 되는데 얘를요. 2연산으로 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거기 1번에 보니까 U와 A의 대칭 차집합을 연산을 해보래요. 그럼 어떻게? 얘네들의 합집합에서 얘네들의 교집합을 빼주는 연산을 하는 게 편하다고. 얘네들의 합집합에서 얘네들의 교집합을 빼주라고요. 그래서 맞았어 틀렸어? 맞네 1번. 자 2번은요. 2번은 공집합과 A의 대칭 차집합. 얘네들의 합집합에서 얘네들의 교집합을 빼주는 연산을 하는 게 편하다고. 그래서 2번은 맞았어. 2번도 맞았네. 3번 보니까 3번은 A와 A의 대칭 차집합. 얘네들의 합집합에서 얘네들의 교집합을 빼주면 공집합이 되겠다. 이게 틀렸지 3번. 그지? 거기에 이게 A라고 나왔을 거야. 그래서 틀렸어요. 이런 식으로 해보시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가이드 문제는요. 227번이에요. 자, 227번에 보면요. A 동그라미 B를 A 합B 교 A 교 B의 여집합이라고 정의를 했네요. 얘는 얘야 얘. A 합B A 교 B에다가 이 차집합을 교집합 여집합으로 바꿔줄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지? 교집합 여집합으로 바꿔줄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얘라고 대칭 차집합이라고. 예. 자, 그런데 거기 보면 A 동그라미 B 동그라미 C 얘인 것을 찾으래요. 그럼 이거 어떻게 찾냐면요. 벤 다이어그램 풀이로 찾는 거야. A, B, C인데 자 A에 해당하는 이게 지금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일 때 A에 해당하는 건 동그라미로 쳐봐. 이거 4칸이 되겠지.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에 해당하는 건 체크표를 칠하자고. 그럼 B하고 C의 대칭 차집합은요. 여기 요 부분이 되는 거야. 그죠? 그런데 걔의 또 대칭 차집합을 연산을 하래잖아. 그럼 어떻게? 얘네들의 합집합에서 얘네들의 교집합을 빼버리면 된다고. 야, 얘네들의 합집합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칸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 거기서 교집합은 둘 다 들어간 부분이 교집합이지. 그래서 이걸 빼버리니까 남는 건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얘네들의 합집합에서 얘네들의 교집합을 빼는 연산을 하면 암산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그림은요 몇 번이 답이야? 4번이 답이 되 3번이 답이 되겠지? 3번이 답이 되는 거다. 네, 그래. 후딱 풀어봐 주세요.